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7급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9급을 준비하느냐가 많은 공시생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공시생이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올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올라온 공고와 함께 7급 공무원과 함께 7급 공무원 그리고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공채 시험으로 5,351명을 선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 공고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있는데 이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국가공무원, 즉 중앙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명이나 뽑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341명, 7급 1168명, 9급 3802명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많이 뽑았었고 지금보다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3,000명대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렬이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나 인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 행정직의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새로 생긴 직렬이거든요. 그때도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직렬이기도 했고요. 일단 일반 행정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한 명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7급 국가공무원에 합격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0명 정도인데 다양한 직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마다 경쟁률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몇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생이었다가 공무원이신 분들, 공시 시절이 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자체도 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막 공시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또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때만 하더라도 7급은 9급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면접이었죠. 물론 시험을 1차, 2차로 과목을 구분하고는 있었습니다. 7과목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은 했는데 이게 법령을 보면 3차 시험이 있는 시험과 없는 시험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 7급은 3차 시험이 없었지만 현재 PSAT가 도입되었고 또 이제 시험 검정도 도입되었고 결국 3차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또 7급 공무원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가?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몰두하시면 되는데 다만 7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던 이제 10몇 년 전 때에는 물론 그때도 취업난이 심했고 그때는 공무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옛날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걸 옛날에는 기능직이라는 직군이 따로 있어서 구분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이제 통합됐고 어쨌든 제가 이제 시험을 보던 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걸 뭐하러 신경 쓰냐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어릴 때는 현실을 모르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그렇지만 가오도 중요하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어떤 그 모습에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기도 하죠. 물론 이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남자라면 7급을 봐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시절이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몇 급을 준비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9급을 준비하느냐 또 7급을 준비한다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약간의 차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월급이 수당이 많니 아무튼 이런 내용만 있었고 실제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급수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9급 직급인 서기부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주사부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합격도 안 했지만 괜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 9급을 합격한 다음에 이제 다시 7급을 보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처럼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말로는 이렇게 잘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에 걸린 일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잘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면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7급 공무원 시험이 개편이 됐죠. 저는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이 이제 PSAT가 이제 도입된다는 이제 보도 자료를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제 약간의 고시화가 되면서 7급과 9급을 병행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9급 공무원을 다 보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 뭐 8급 국회 시험, 교육청 시험 뭐 되게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 그때 당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둘째치고 사실 들어가기가 쉬운 시험은 아니죠.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대략 한 5% 정도가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시생이고 뭐 친구들 100명이 함께 이제 준비를 하면 5명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개를 뭐 나눠서 고를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7급과 9급 시험을 고민하는 이유 바로 이 시작점이 문제가 될 겁니다. 시작점. 그런데 공시생들 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10년 전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9급하고 7급이 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그냥 9급보다 7급이 높다? 약간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또 7급으로 시작하면 5급 사무관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아? 약간 이런 거에 좀 몰두했단 말이에요. 물론 동시에 얼른 이제 일을 해야 이제 돈을 번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9급 공무원으로 이제 입직을 하면 아마 퇴직은 6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7급으로 이제 들어가면 5급 사무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승진 적체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 승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통계로 보려면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공무원 관련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이 9급 공채를 시험을 거쳐 신규 임용된 경우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3.6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단축되었네요. 자, 24년 정도 걸려서 5급으로 일단 승진했습니다. 만약에 30살에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54살에 사무관을 단 거죠. 아까 전에 뭐 6급 퇴직이다? 근데 이게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또 이제 부처별 다 따로 봐야 된다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급으로 들어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5급 되는데 14년 별로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 이거 국가공무원 기준이란 말이에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즉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업무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사무관 TO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직도 한 20년에서 20 몇 년 정도 걸리면 9급에서 이제 5급까지 된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계 함정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급수에서 급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각 급수에서 윗급수로 올라가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한 명은 3년이고 한 명은 이제 10년이면 평균이 이제 6년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몇 급으로 퇴직한다 이거를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5급 TO는 진짜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5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것만 보면 그냥 한 20년 지나면 5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5급으로 퇴직을 하겠죠. 보통 이제 30년 이상 임용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함정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급으로 들어가면 6급 퇴직이고 뭐 7급으로 들어가면 5급으로 퇴직이다 이런 말은 사실 그냥 좀 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직급이 승진이 국가직하고 비교해보면 좀 빠르거든요. 하위 직급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한 7급부터 이제 느려져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방을 써놓은 이유가 9급 공무원을 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국가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는데 국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되는 부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특별행정 중앙부처지만 지방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뭐 이제 고용센터 이런 분들은 이제 9급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임용이 돼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성격이 조금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자, 뭐 돈도 중요하죠. 7급이 9급보다 본봉이 높으니까 연봉도 높은데 9급과 7급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일단은 공시생 기준에서 보면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냥 하위 직급으로 퉁칩니다. 이게 7급까지는 약간 직위가 없어요. 보통 6급부터는 직위가 이제 계장이라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총괄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부터 좀 차이를 느낀다는 게 현직의 느낌이고 7급하고 9급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7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높다거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내가 7급 공무원이 되면 9급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치가 높겠지. 내가 9급 공무원을 굴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이제 급수로 굴리는 거가 아니고 본인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위에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의 명을 따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평직원이 대부분이에요. 9급하고 7급 같은 경우에. 뭐 중앙부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7급이 거의 꼬다리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긴 중추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죠. 사무관 고시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중앙부처 사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한 4급 서기관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급부터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통합이 됐죠. 고위공무원단으로. 그래서 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이제 실무진을 이루겠죠. 자,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가 지금 이제 뭐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원서 접수만 여기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합격한 분들의 이제 배치 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급과 7급에 부처 배치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고,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배치 결과였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과 9급 공채 후보자의 이제 부처 배정표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뭐가 다르냐?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부처에 이제 인원이 있긴 한데, 이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하고 이 전국을 따로 경쟁을 붙이죠. 시험을 볼 때. 내가 전국으로 볼 거냐, 지역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배치되는 부처가 달라집니다. 즉, 내가 이제 우리 고향에서 벗어나기 싫으면 이 옛날 부처 배치라든지 아니면 검색을 하셔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들이 이전했기 때문에 좀 자리가 많기도 한데, 강원도인데 중앙선관위가 12명이나 있는 거 보면 강원도 이제 그 지역 선관위에 좀 빈자리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이제 전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이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합격한 해에 내가 가고 싶었던 부처에 임용 TU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임용 TU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9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은 배치될 수 있는 곳의 차이, 즉 TO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는 일은 사실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는 게 사실 비슷하지, 뭐 지방공무원 7급, 9급의 차이는 그렇게까지는 없죠. 이제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느냐가 차이가 있지. 그리고 국가공무원도 물론 이제 약간 뭐 고용센터 같은 곳은 이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과 뭐 그런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같은 것도 행정부, 중앙부처가 빡세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7급 공무원은 이제 가는 길이 많이 험난해졌죠. 뭐 PSAT도 있고 면접에서도 많이 탈락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는 기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나는 일찍 들어가서 뭐 어차피 공무원은 호봉 싸움이니까 라는 생각이시면 9급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쪽을 노리고 싶다면 7급이 더 낫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물론 9급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는 어느 부처에서 일하는 게 꿈이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어느 곳이든 일단 9급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서울 집값 너무 비싸고 나는 우리 고향 지방 소멸을 막고 싶다 하시면 사실 9급 공무원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9급은 사실 지방직에 어울리는 업무가 많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뭐 7급이 높고 9급이 그보다 낮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또 놓치게 되는 점이 뭐냐면 자기 역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9급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의 실무 역량을 갖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7급이 이제 맞는 업무는 거기에 뭐 이제 사업을 뭐 기획해야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조율해야 한다든지 중간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경험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한 그냥 학생에서 바로 이제 7급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뛰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서 이제 총괄을 하게 되는 입장이 있으면 밑에 이제 8, 9급이 뭐 이제 맡고 있는 담당자들한테도 이때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뭐 마음 편하게 시작하려면 사실 9급이 제일 좋긴 한데, 사실 제가 절대 뭐 7급을 내려치거나 9급을 올려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많이 내려치기를 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중소기업이 90%를 넘는 우리나라 그 기업 구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게 뭐 급여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있으시면 이게 번듯한 직장이 있고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면 또 보너스도 있는 이런 직장, 휴직도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장으로서, 뭐 직업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으로서는 굳이 공무원을 내려칠 이유가 없거든요. 공무원이면서 대기업 연봉을 보고 급여가 낮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싫습니다. 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업에서 과연 본인의 역량을 인정하고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줄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건 어떠한 수익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이제 공공에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8시간을 일해서 내가 월급을 대기업에서 4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내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주는 거는 맞는데 이제 개개인마다 보면 정말 저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그 정도인가를 그냥 좀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고 내가 똑같이 8시간 일해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그냥 급수 차이로 보면 좀 오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딜 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또한 뭐 7급을 준비하면서 안 될 때 이제 뭐 공기업 면접도 봤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7년 또 이제 공무원 시험 또 바뀐다는 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 뭐 이거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